예, 여러분들 그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하실 때 그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 보증금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주택에서 이제 임차를 얻어가지고 월세를 내시는 분들도 그 임대차 보증금이 있겠죠. 이제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임차 보증금도 개인 재산이죠. 1,0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막 몇 억씩 보증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임차 보증금이 왜 이제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되냐면 이것도 이제 좀 개인회생 원리하고 개인 파산의 원리가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3년 동안에 이제 변제금 납부할 금액의 액수는 내 개인 재산보다는 더 납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을 내 개인자를 편입시켜서 그것보다 더 납부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개인 파산인 경우는 그 임차 보증금을 법원에 투입해가지고 파산관리인이 그걸 채권자한테 안분 배당하거든요. 그런데 상가 임대차, 그러니까 상가 임차 보증금은 무조건 100% 내 개인 자산을 잡습니다. 상가는. 한데 주택은 있잖아요. 면제 재산이라 해서 공제를 해줘요. 공제를. 왜? 사람이 이제 최소한의 주거지,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주거지에 대해서는 법이 일정 금액을 압류도 못하게 금지를 시켜놨거든요. 그 사람이 최소한의 주거할 공간은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차 보증금 그 액수만큼은 내 개인 재산으로 편입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이렇게 공제해 주냐면 면제 재산으로 첫 번째 서울특별시 3,700만 원 공제됩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3,400만 원까지 공제해 주고요. 광역시, 그다음에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 여기는 2천만 원까지가 면제 재산이에요. 그다음 네 번째 그 외 지역은 1,700만 원입니다. 그 외 지역은 1,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 한번 보게요. 서울에서 임차 보증금 5천에 월 한 40만 원짜리 집에서 거주하시는 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서울에서 그분은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봐보세요. 방금 전에 서울은 얼마까지 면제 재산을 했죠? 3,700만 원 했죠. 그럼 보세요. 서울에서 5천만 원의 월세를 사시는 분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자 5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3,700만 원을 하면 1,300만 원만 내 개인 재산을 잡습니다. 그러면 1,300만 원만 내 개인 재산을 잡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300만 원보다 더 갚으면 되고요. 개인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1,300만 원만 법원에 투입시키면 돼요. 3,700만 원은 내 거예요. 그냥 내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보증금 있을 때, 그 다음에 배우자하고 나하고 공동 임대차가 설정돼서 이게 문제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어 있지는 않아요. 개인회생 유형과 법원마다 이걸 개인재산 잡는 게 조금씩 다른데, 일단 첫 번째 배우자 명의로 주택 5천만 원짜리 서울에서 배우자 명의 이제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엄청 사랑하니까 여자 명의로 계약해서 그래 5천만 원 가져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 제가 면제 재산 3,700이 있다 했죠. 서울은. 그러면 배우자 명의가 월세 5천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마이너스 3,700을 해서 하면 배우자 개인 재산 얼마 잡히죠? 1,300만 원이 잡히죠. 그러면 거기에 절반인 나에게 650만 원이 나의 재산으로 편입되면 좋죠. 그런데 실무는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배우자 5천의 절반 2,500을 나 개인 재산으로 잡습니다. 거의 대부분 법원이 배우자 명의 임차 보증금은 면제 재산 공제하는 거 없이 절반을 나한테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난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더더욱 문제는 이건 완전 전국적으로 제가 느는 전국 법원마다 그 개인회생 위원님이나 판사님에 따라서 이거는 각각 처리하는데 어떤 경우가 문제되냐면 배우자하고 나하고 공동으로 5천만 원짜리 주택 임차 보증금을 넣고 살아요. 공동 명의로. 그러면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예 처음부터 공동 명의 5천만 원짜리 공동이니까 2,500 나눠서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나는 그 임차 보증금 2,500만 원이잖아. 그러면 면제 재산 3,700만 원을 공제하면 얼마 남죠? 0원이 되죠. 0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끝까지 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법원에서는 이렇게 하라고도 명령이 나옵니다. 자, 5천만 원에서 3,700만 원을 공제하면 1,300이 남죠. 그죠? 그러면 배우자하고 나하고 공동명의니까 1,300의 절반인 650 해서 내 개인 재산이 650만 원이 잡혀서 진행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 사무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나오게끔 공동명의하면 절반 이렇게 분배해서 면제재산을 계산하면 영원히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제출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받아주는 법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안 받아준 법원은 이제 보증명령이 내려오죠. 이렇게 5천에서 3,700만 원을 면제하고 650실 개냐 잡으셔 오죠. 그러면 이제 제 영상 여러 번 보시면 아시겠죠. 그 말을 제가 순순히 따를 것 같지만 안 따르고 저쪽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원 잡았습니다. 해서 한 2번 이렇게 한마디로 개기어 보다가 기가 날 것 같으면 시키도록 할 수밖에 없죠. 왜? 결정을 제가 하라는데 근데 절대 저희 사무실은 처음부터 순수하게 인정하진 않고요. 개길 만큼 개기다가 기각 당일 직전에 그렇게 개인재산 산정해서 개인회생 진행하고 있습니다.